근데 자주 받으면 피부 망가지는 시술도 있어요? 있죠. 한 4가지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눈밑 악광대 콜라겐 부스터예요. 사실 이 눈밑 악광대 이 부위는 어떤 재료를 써도 모양 내기가 쉬운 곳은 아니거든요. 근데 콜라겐 부스터는 원래도 모양 내기가 어려운 재료기는 하단 말이에요. 근데 눈 밑에 콜라겐 부스터를 넣었을 때 콜라겐들이 점점 자라나와서 이게 모양이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달에도 정말 잘생기신 변호사님이 계셨거든요. 남자 환자분 중에 제일 잘생긴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혜인 송중기 닮으신 귀여운 분이었는데, 근데 여기가 이렇게 딱딱해진 거예요. 콜라겐 부스터를 여러 번 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모양이 진짜 내기 어려운 곳이라서 만약에 정말 한다면 여기 눈 밑에 위에 말고 요 중앙이나 중앙 바깥쪽 꺼진 거에 깊게 조금만 하는 거를 꼭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굳이 난 콜라겐 부스터를 꼭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볼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그래도 좀 딱딱해져도 잘 안 만져지니까, 그리고 튀어나와 보이는 게 훨씬 덜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깊은 곳에 넣어서 만약에 결절이 생기면 안 만져져요. 잘 안 만져지죠. 그리고 여기는 피부가 얇기도 하고 뼈가 바로 밑에 있으니까 뭔가 덩어리가 지면은 이렇게 바로 비쳐 보여요. 여기는 입속이잖아요. 공간이 헐렁헐렁해가지고 뭐 좀 결절이 생기거나 해도 잘 몰라요. 그러면 눈 밑에는 어떤 시술을 해야 돼요? 일단 처음으로 진짜 중요한 게 수술부터 할 건지 아니면 뭔가 채울 건지 이거를 결정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저도 이거 17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지금 올해 더 눈밑 지방 있는 걸 수술로 먼저 제거를 좀 하고 볼륨을 채우는 게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내가 지금 예쁘게 되게 잘했다, 나 진짜 신의 손인걸? 약간 이랬다 하더라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조금 모양이 변형되면서 보기 싫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감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저는 필러를 좋아하는데, 녹는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를 좋아하는데, 이유는 시간 지나서 모양이 변했으면 조금 수정을 해줄 수도 있고, 또 부족하면 좀 더 넣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다른 재료들로는 뭔가 잘못됐을 때 정말 수정이 어렵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두 번째로는 또 지방 이식도 2순위, 그 다음에 콜라겐 부스터는 3순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그럼 필러를 눈 밑에 하면 유착이 안 되나요? 유착으로 따지면은 히알루론산 필러가 가장 유착을 적게 만들죠. 나머지 지방이나 콜라겐 부스터 이런 것들은 유착이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프락셀인데, 프락셀은 진짜 양날의 검이에요. 이게 문제만 안 생기면 정말 좋은 시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좋다고 해서 너무 자주 받으면 피부가 좀 붉어짐이 계속 오래가고 쉽게 예민해지고 색소 침착 같은 것들이 생겨서 기미처럼 막 느껴지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3번 정도 하다가 좀 쉬다 하고 이러면 좀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떤 분이 누가 프락셀 효과 없다고 그래, 나한테 오면 효과 다 내줄 수 있어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스케줄이 3주에 한 번씩 50번 받아라? 약간 너무 많죠. 50번이요? 20번에서 50번을 나한테 받으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특수한 경우겠지만 너무 자주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근데 원장님도 프락셀 저는 6번 받았어요. 6번 받는데 효과가 나셨는데 50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50번을 하면 50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피부가 남아나지 않나요? 죽을 때까지 해도 50번. 그럼 몇 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돼요, 원래는? 원래 제일 좋은 거는 한 번에 상처를 내고 회복하고 콜라겐 리모델링 될 때까지 3에서 6개월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하면 한 번씩 하는 거는 나쁘지가 않은데, 또 이제 여드름 흉터 있고 이러신 분들은 빨리 좋아지고 싶으니까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3번 정도까지는 하고, 또 좀 한 3개월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텀을 두고 시술하는 게 좋아요. 회복할 틈도 없이 계속 시술하고 계속 시술하면 정말로 좀 문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로 자기가 프락셀을 했는데 1년 전에 그 홍조가 생겼는데 피부과에 정기 결제를 해놓은 게 남아있다고 받아도 되냐 이런 식으로 여쭤봤는데, 안 되죠. 홍조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죠. 없어지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생기는 거 아니에요, 홍조가? 그분은 진짜 또 잘 생길 수 있죠. 그분은 그 병원이랑 잘 상의해서 남은 회차를 취소하는 게 좋아요. 스킨 부스터 이런 건 봐도 돼요? 스킨 부스터는 받으셔도 돼요. 그러나 그것도 무조건이 아니라 홍조 다시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하는 게 좋죠. 근데 1년이 지났는데 홍조가 안 없어질 수가 있어요? 프락셀 때는? 간혹 가다가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한다고 치면 좀 세게 하거든요. 그냥 피부 좋아지게 하려고 하면 조금 약하게 하고, 그런데 상처를 내고 흉터 패인 것들이 자라나왔는데 살만 자라나올 수는 없고, 혈관들도 자라나와야 이 피부들을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혈관들이 좀 두껍게 자라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오래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으로는 초음파 리프팅인데요. 뭐 울세라 이런 것들 사실은 1년에 한 번 정도 좋죠. 그리고 조건이 좀 되고 처짐이 좀 꽤 있다 그러면 어떨 때는 2번도 괜찮아요. 그리고 카피 제품들은 좀 더 약하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자주 하셔도 되는데, 이게 또 좋다고 하니까 요즘 또 너무너무 자주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얼굴에 지방이 조금씩 빠지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물론 지방이 빠지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빠지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너무 좋다고 해서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이 뼈 모양이 좀 각져서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줄거나, 아니면 좀 이 안에 근육 모양이 드러나면서 조금 울퉁불퉁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계속하는 건 좋지 않고 띄엄띄엄 하되, 원장님 저 받아도 괜찮은 얼굴인가요? 이 체크를 해보면서 맞는 게 좋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인데 지방 빼는 시술들이 요즘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온다, 인모도, 윤곽주사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내 얼굴을 파악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나는 얼굴뼈가 크고 살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되게 절실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뼈를 치기는 어려우니까 지방이라도 열심히 빼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방을 열심히 빼다 보면 이 큰 뼈가 드러나요. 물론 남자들은 드러나도 돼요. 인크레더블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 보면 다 턱이 막 크잖아요. 여자분이 만약에 뼈가 크다 그러면 지방으로 약간 동글게 둘러싸주는 게 훨씬 더 예쁘고 귀여운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입 옆에 있는 이런 근육들이 지방이 사라지면서 드러나면서 늙어 보이는데 약간 요럴 수가 또 있어요. 아이돌들 보면 얼굴에 살이 하나도 없잖아요. 요즘에 치킨님이 저는 너무 예쁜데 그분처럼 되려면 이런 살 빠지는 시술들을 자주 받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돌들 특징이 뭐예요? 얼굴이 작잖아요. 얼굴 뼈가 작은 사람은 지방이 꽤 줄어도 괜찮죠. 근데 뼈는 큰데 지방만 없다. 진짜 남자 같은 느낌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적당히 한다. 우리가 줄여가는 거 보면서 적당히 한다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볼륨 시술도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볼륨을 넣는 시술에는 뭐 필러도 있고 지방이식도 있고 콜라겐 부스터도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우리 얼굴에 이 뼈도 작아지고 근육 안에 지방 작아지기 때문에 그게 꺼지면서 얼굴이 좀 처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륨들을 좀 넣어주면 얼굴도 올라가 보이고 생기도 있어 보이고 또 예뻐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다 좋은데 중간에 예뻐질 때까지만 하고 멈춰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해서 예뻐졌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자꾸 더 넣으면 더 예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 하면 예뻐지겠지 이 생각을 일단 버려야 돼요. 어디까지 할 거냐? 우리가 만약에 100점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면은 80에서 90 사이에서 놀아야지 101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그게 밉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 중에 입술 필러를 5번 한 친구가 있는데 네. 근데 녹였다가 넣었다가 한 개에 5번인데 근데 다 녹여도 입술이 예전처럼 안 작아진대요. 다 녹였을 때도요? 네. 근데 언제 받느냐에 따라 틀려요. 녹이고 한 달까지는 붓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를 또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될 사람인데 필러를 하고 녹였는데 볼륨감이 있다. 해야 될 사람이었다면 보기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애초에 안 해야 될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 입술 필러가. 안 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했다. 그러면 볼륨이 조금 남거나 붓기가 있다. 이러면은 또 보기 싫을 수 있죠. 근데 5번이나 했으면 해서 예쁘니까 계속 한 거 아니에요? 어떤 시기에는 한 게 예뻐 보이고 어떤 시기에는 안 한 게 예뻐 보이고 이래서 그냥 했다가 넣었다 했다 뺐다. 입술도 사람마다 진짜 역치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애교랑 입술 이 두 부위는 나는 이게 예쁜 것 같은데 나는 이건 너무 과한데 이게 예쁜 것 같은데 이 역치가 너무 커서 애매하다 싶으면 좀 작게 하는 게 좋아요. 보통 사람은 누가 날 이상하게 쳐다본다? 성괴로 본다? 이거를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 계속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의외로 어느 정도는 해도 괜찮은 게 있는데 보톡스예요. 보톡스 막 10년 20년 하면 피부 썩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주기를 최소 3개월 이상으로 지켜주시고 내성 걱정되시는 분들은 제오민으로 하면 여태까지 제오민은 내성 보고가 없기 때문에 제오민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스킨 부스터 중에서 상처를 내고 회복하는 힐링 관련된 스킨 부스터가 있고 또 하나는 억지로 이물질 반응을 유도해가지고 조직을 키워내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안정성이 조금 원리상으로도 그렇고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상처를 내고 회복하는 힘을 이용하는 그런 스킨 부스터들 있었단 말이에요. PDRN이라든지 아니면 PN의 리쥬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서 할 수 있는 시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이 하거나 과다하게 하면 얼굴이 좀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시술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또 다른 선생님들 의견은 또 다를 수 있어요. 미용시술 17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한테 되도록 피해를 주지 않고 예뻐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 생각은 아무튼 이렇고요. 또 다른 원장님들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다만 제 생각은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환자분 중에 일본에서 회사 다니면서 저희 병원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일본에 어떻게 가시게 되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언제 가셨냐 그랬는데 몇 년 되셨대요. 처음에는 일본에 3개월 살이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살아보니까 일본 분들이 친절하잖아요. 되게 그게 겉모습 뿐일지도 모르지만 눈앞에서는 그렇게 상처를 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대요. 3개월 살아보고 내가 살 곳은 여기다 해서 그때 7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냥 헤어지고 근데 그 남자친구는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었대요. 그거는 일본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헤어지자 우리. 진짜 미안하다. 네 인생 망쳐서 7년이나 사귀었는데 결혼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근데 나는 여기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가셨대요. 근데 저는 너무 이제 충격받아서 그 이유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거 있잖아요. 일본 분들은 혼내랑 다테마에가 틀리다. 겉으로는 친절해도 속으로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물어봤어요. 다른 분들 혹시 이거 보시는 분 있으면 확실히 좀 그런지, 사실 저는 그 마음이 이해도 가요. 우리 미세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조금씩 상처받는 그런 게 나중에 크게 또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 자신한테는 겉다르고 속다른 게 뭐가 그러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견 이해가 돼요. 겉으로라도 좀 친절하면 낫지 않나. 기분이 좀 나. 네. 근데 7년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갈 만큼 감명이 깊으셨네요. 감명이 깊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 전에 한국에서 받은 트라우마가 컸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